경제 속속 시간입니다. 경제부 오주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 기자, 요즘에 서울 시내 외국인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보이는데요. 다음 주부터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29일부터 3인 이상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한시적 무비자 제도가 시행됩니다. 제도는 일단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데요. 중국은 다음 달 1일부터 8일까지가 국경절과 중추절 연휴입니다. 그만큼 다음 주 무비자 시행과 맞물려 중국인 단체 관광객 일명 유커들의 방문이 급증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네. 중국인 방한 관광객 수는 사드 배치 이후 한한령과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한때 급감했었는데요. 지난해부터 빠르게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요. 올해는 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유통업계에서는 유커 특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1월에 중국 보따리상 다이군과의 거래를 중단하겠다고 했던 한 면세점도 최근 다이군과 거래를 재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전과 비교해서는 다이궁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줄여서 수익성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요즘에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 오면 꼭 들리는 장소 중에 편의점도 있다면서요? 네, 편의점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최근 급증하면서 편의점들의 해외 관광객 매출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국내 한 편의점 브랜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간편 결제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6.5% 늘었습니다. K 콘텐츠에 노출된 편의점 식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되는데요. 바나나 우유나 반숙란, 라면의 인기가 이어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캐대헌에 나온 김밥도 상당한 인기라고 합니다. 네. 올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역대 최고 수준인 1,8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편의점 업계에서는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상 즉시 세금 환급 서비스나 결제 프로모션, 외화 환전 서비스 등을 경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근에 명품 업계가 가격을 좀 자주 올리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통상 한 해에 한 차례 가격을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N차 인상이 일반화되는 모습입니다. 가격을 올해 인상한 주요 명품 브랜드를 같이 보시면요. 특히 명품 주얼리와 시계 브랜드 인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까르띠에는 올해만 3번 인상을 단행했는데 네. 업계에선 조만간 다른 브랜드들의 인상 행렬도 뒤따라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업계는 금값 상승과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세공비와 인건비 상승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거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희소성 전략을 노리는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가격을 올릴수록 희소성이 높아지고 오히려 소비자의 구매 욕구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인데요. 실제로 백화점 3사의 주얼리와 시계 매출은 올해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명품 업체들이 기습 가격 인상을 발표하면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심정으로 소비자들이 긴 대기줄을 서서 명품을 사는 광경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점점 비싸지는 명품인데 최근에 명품 브랜드의 보안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요? 네, 해외 명품 브랜드 한국지사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티파니 코리아는 지난 15일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공지했습니다. 지난 5월에 제3자가 일부 고객 정보에 무단 접근했는데 이를 넉 달 뒤에야 인지한 뒤 고객들에게 사과 메일을 보낸 겁니다. 앞서 디올과 까르띠에, 태그 호이어 등 브랜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몽클레르 코리아에 보안 조치 소홀과 관련해서 과징금 8천여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부과하기도 했는데요. 전문가들은 국내 명품지사의 자체 보안 인프라나 인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가격을 인상하는 만큼 보안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도 이제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과세될 가능성이 커졌다고요? 네, 액상형 전자담배의 원료인 합성 니코틴도 담배로 규정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9년 만에 국회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담배의 정의를 기존 천연 니코틴의 원료인 연초에 입해서 연초 또는 니코틴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네. 그동안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로 분류되지 않다 보니 과세가 되지 않고 판매나 광고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학교 인근에 설치된 무인 전자담배 자판기를 통해 청소년들의 편법 구매가 이루어진다는 우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개정안을 이르면 내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인데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지만 지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담배 정의가 바뀌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담배와 관련해서 거치는 세금도 크게 늘어날 것 같아요. 네, 정부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연간 9,300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전자담배 판매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 규제 시행은 유예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담배 소매점 간 일정 간격을 둬야 한다는 거리 제한 규정은 2년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올 여름 정말 길었잖아요. 여름 하면 다이어트인데 다이어트가 늘다 보니까 관련 피해도 늘어났다고요. 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달 소비자 상담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필라테스와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이 전월과 비교해서 15%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예. 특히 다이어트 식품 관련 상담은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150%나 급증했는데요. 3주 복용 후 효과가 없으면 100% 환급해주겠다 이런 광고를 보고 샀다가 실제로는 환급을 거부당하는 등 사례가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거래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서 상담을 신청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재밌고 유익한 경제 이야기 오늘 경제부 오주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